석유 매장량 세계 1위 국가가 어디일 것 같아? 사우디? 이란? 이라크? 아니야. 정답은 베네수엘라야. 근데 이 나라 사람들 슈퍼마켓에서 빵 하나 사려고 돈뭉치를 들고 다녀. 이상하지? 석유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은 자원이 많으면 정말 잘 사는 걸까? 이 질문 하나로 전 세계 석유 부국들을 같이 한번 알아볼게. 먼저 석유 하면 중동이 떠오르지? 두바이 하면 뭐 떠올라? 부르즈 칼리파, 팜아일랜드, 슈퍼카, 초고층 빌딩? 2010년 UAE 연방정부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50주년이 되는 2021년을 기념하기 위해 포스트 오일 시대 대비 범국가적 경제개혁을 위한 장기 비전을 발표했어. 바로 UAE 비전 2021이야. 그리고 지금 팜아일랜드와 부르즈 칼리파 같은 화려한 프로젝트들은 석유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관광산업 육성, 국제적 인지도 확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현실화하며 비석유 부문 중심으로 경제를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2025년 1분기 GDP만 봐도 비석유 부문 기여도가 77.3%로 석유로 얻은 22.7%를 압도적으로 능가하면서 그 수치를 계속 늘리고 있어. 더 이상 석유로만 잘 산다고 말하지 못하는 나라가 된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자국민은 교육비도 의료비도 공짜, 정부 주택 지원 프로그램까지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그런 혜택이 없지. 얼핏 자국민 우대가 당연한 듯 보이겠지만 UAE 전체 인구 중에서 자국민은 고작 10% 정도래. 나머지 90%는 건설, 서비스업, 가사노동 등 외국인 노동자야. 이 화려한 도시는 그 사람들이 만드는 셈인 거지. 그럼 UAE는 잘 사는 나라일까? 아니면 일부, 곧 UAE 국민들만 잘 사는 나라일까? 사우디도 이런 UAE의 성공 모습을 보며 뒤따르는 모양새야. 네움시티 들어봤지? 사막 한가운데 5천억 달러, 약 700조 원짜리 미래도시를 짓고 있어. 사우디는 2030년까지 석유 의존도를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어. 실제로 비석유 부문이 이미 GDP의 56%를 차지하고 있고 관광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탈석유를 향한 움직임은 분명한 거지. 사우디는 전체 인구 중 약 56% 정도가 국민이며 44%가 외국인 근로자래. UAE보다 자국민 비율이 높지. 그래도 비슷한 수준의 자국민 복지가 이뤄지고 있대. 하지만 이번엔 이란 이야기해볼까? 이란은 석유와 가스 모두 상위권 국가야. 매장량만 보면 엄청난 부자 나라지. 근데 문제는 이 나라가 석유를 마음대로 팔 수 없다는 거야. 핵개발 문제, 무장단체 지원 의혹으로 오래전부터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어. 그래서 이란은 석유를 몰래 팔아야 하는 나라가 됐어. 2023년 기준 USEIA는 이란 원유 수출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향한다고 보고 있어. 공식 거래가 아니라 우회 거래인 거지. 그 사이 이곳도 자원부국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는 일자리가 없고 물가는 오르며 자유는 막혀 있어서 분노하고 있어. 2025년 말부터 시작된 시위는 2026년 1월 대규모 유혈 사태로 번졌어.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란 정부가 시위대에 실탄을 쏘고 있다고 보고했고 사망자 수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10,000명 이상으로 추정돼. 석유는 많지만 그 석유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야. 이번엔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바로 베네수엘라야. 과거 전통적 농업 국가였던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만으로는 가장 많지만 생산량이 떨어져. 1990년대 후반에는 하루 350만 배럴을 생산했는데 지금은 100만 배럴도 안 돼. 예전에 3분의 1도 안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됐을까? 1999년 차베스 정권 이후 석유 산업을 전부 국유화했거든. 초반엔 좋아 보였어. 복지도 늘고 빈곤율도 줄었지. 근데 문제는 석유 수입에만 올인했다는 거야. 석유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고 이는 단기적으로 빈곤층의 지지를 얻었으나 장기적인 경제 다각화 노력을 소홀히 하고 산업 기반을 약화시켰어.
국유화 이후 민간 투자는 끊기고 외국 기술자들은 떠나고 설비는 노후화됐어. 거기다 유가까지 떨어지자 정부는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고 2018년 물가 상승률 무려 13만%. 돈이 휴지가 되어버린 거지. 사람들은 나라를 떠났고 UN 난민기구 집계로 약 650만 명이 난민 신청을 했어. 이민자까지 합치면 790만 명이야. 과도한 석유 의존도와 포퓰리즘 정책.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 사례는 학계, 국제기구, 언론 등에서 자원의 저주의 가장 대표적이며 교과서적인 사례로 널리 분석되고 있어. 석유로 불을 쌓았지만 그 불을 관리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야. 자원이 오히려 복이 아닌 저주가 되어버린 거지. 그럼 이번엔 석유 생산량으로 살펴볼까? 2023년 기준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야. 매장량은 세계 9위에 불과하지만 생산량은 1위인 거지. 1973년 석유 파동 때 미국은 중동 의존의 위기를 느꼈어. 닉슨 대통령은 그때 에너지 자립 프로젝트를 발표했지. 당시엔 경제성이 없다고 여겨졌지만 50년 가까이 노력한 결과 기술 발전과 셰일 오일 혁명으로 드디어 미국은 중동에 의존하지 않는 나라가 된 거야. 게다가 석유를 국가가 독점하지 않고 크고 작은 민간 기업들이 건전한 경쟁을 펼치는 경쟁 시장 구조의 회복력과 혁신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 국가는 비전을 세우고 민간 기업은 생산하고 국가는 세금으로 걷어서 돈을 국민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대신 일자리로, 산업으로, 경제 전체로 퍼지게 하는 거지. 국가가 부자가 아니라 시민이 부자가 되는 구조야.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보자. 한국은 석유 수입국이지. 그리고 그중 2024년 기준으로 약 72%가 중동산이야. 사우디가 32%, UAE 14%, 이라크 9%, 쿠웨이트 8%. 이렇게 중동에서 대부분을 수입했어. 사우디의 감사한 소식이나 중동의 뉴스들이 우리의 기름값과 우리의 물가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 이제 이해가 되지? 그래서 한국은 미국산 석유 비중을 늘리고 수입선을 분산시키고 있어.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중동과 미국 등 산유국들의 선택에 영향을 받고 있어. 석유 부국 이야기? 이거 남 얘기 아니야. 사우디가 감산하면 우리 기름값 오르고 이란에 문제 생기면 물가가 흔들려.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걸까? 아니야. 우리에게도 자원이 있어. 반도체, 선박, K컬처, K뷰티, K푸드. 이것들로 세계와 거래하고 있지. 하지만 기억해야 해. 베네수엘라도 한때 석유로 부자였어. UAE도 처음엔 석유밖에 없었지. 미국도 1973년엔 중동 석유에 목줄이 잡혀 있었어. 차이는 뭘까? 베네수엘라는 자원에 갇혔고 UAE는 자원을 발판으로 전환했고 미국은 위기를 50년 프로젝트로 바꿨어. 천연 자원이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야. 석유든 반도체든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없는 자원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결국 중요한 건 자원의 유무가 아닌 바로 제도인 거지. 오늘 콘텐츠가 유익했다면 다른 콘텐츠로 찾아올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돼.